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믹스4 프로그램으로 타임라인 패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제일 윗부분 커서가 움직이는 부분이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이 타임라인 패널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제일 위에 눈금자가 보이죠. 막대자. 이것은 프레임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장면의 바뀜을 관리하는 이러한 라인입니다. 작품이 작성할 때나 또는 작품을 플레이할 때 여기서 그 총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시간도 나타나고 프레임 흐름도 나타납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3등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 부분은 이펙트 효과 목록을 관리를 합니다. 효과 목록을 지정해 주든지 삭제하든지 하는 효과의 목록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중간에 여기는 오브젝트 개체의 목록을 수록해 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효과를 디스플레이 하는 곳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효과, 즉 동작을 여기서 관장을 합니다. 시간을 길게 짧게 이렇게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오른쪽 위 모서리 커서를 올라가면 패널 메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것을 클릭하면 대화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플롯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패널이 따로 별도로 축출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는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래그해서 좀 키워서 여기서 특별한 작품을 작성한 다음에는 이것을 원상복귀 할 때는 다시 위에 오른쪽 위 모서리에 패널 메뉴를 클릭해서 제일 위에는 톡 타임라인 패널을 이것을 클릭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본연의 자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패널 메뉴를 열고 대화창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화창에서 두 번째 보면 히드 타임라인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라인 패널을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이 보이지 않죠? 이것을 다시 보이게 하려면 위에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다시 보입니다.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다시 패널 메뉴를 클릭해서 대화창을 엽니다. 그 아래에 보면 네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좁힌다는 얘기죠. 이 눈금자의 간격을 좁혀서 잣대를 좀 더 길게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이 네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눈금자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잣대가 좀 길어졌죠. 또 이와는 반대로 대화창을 열고 와이드가 있습니다. 눈금자의 간격을 좀 넓게 해서 보자. 그러면 이 와이드를 클릭하면 눈금자의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다시 대화창을 열고 스탠다드 와이드 하면 이 와이드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자.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또 대화창을 열고 아래 보면 줌인, 줌아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대경 역할을 합니다. 조금 크게 보고 싶다 노안이신 분은, 그래서 이것을 줌인을 클릭하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다시 이것을 줌아웃을 하면 원상복귀로 돌아갑니다. 또 이런 것이 있고, 또 다음에 보면 숏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오브젝트가 목록을 기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가 좁아서 다 기록을 못하죠. 그럴 때는 이 라인의 높이를 줄이면 몇 개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네로를 숏을 클릭하면 높이가 조금 작아지죠. 그럼 몇 개 더 들어가겠죠. 다시 이 창을 열고 반대로 높이를 좀 높게 해서 보자. 그러면 테일을 클릭하면 높이가 높아지죠. 다음 이것을 대화창을 열고 스탠다드를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편하게 하느라고 이 간격을 넓혀서 몇 개 더 넣자 이럴 때는 커서를 아래로 스테이지와 경계선에 가면 커서가 보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로 보이면 아래 위 화살표로 변합니다. 이것을 아래로 들어가면 간격이 넓어집니다. 좁혔다가 넓혔다가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show second가 있습니다. show second 이것은 초를 말하는 겁니다. 초 이것을 클릭해 봅니다. 조금 크게 해볼까요? 작게 안 보이죠? 그럼 돋보기 현상으로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보이죠? 1초에 25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에 설정을 할 때 보면 1초에 25프레임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 퍼섹 1초에 프레임이 25다. 25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25를 삭제하고 30으로 만약 수정을 했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보세요. 1초에 30프레임이 됐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것은 다 전부 다 씬1에서 작용하는 것인데 그때에 따라서 여기에 마크가 씬1 라인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운드를 한다 하면 지정한 프레임에 가서 S자가 나타나든지 스피커 모양이 나타나든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왼쪽 밑에 보면 슈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슈링크 이것은 클릭하면 이것이 숨겨집니다. 숨겨지면 이 넓이만큼 이 이펙트에서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 없어지고 이쪽이 이만큼 넓어집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원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커서를 타임라인 패널 어디든지 커서를 놓고 마우스가 중간에 돌리는 것이죠. 휠 마우스 이것을 돌리면 이렇게 스크롤 바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죠. 스크롤 바가 돌리면 스크롤 바만 볼 것이 아니고 스크롤 바가 움직이면 위에 눈금자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당겼다가 올라갔다 이것이 보이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타임라인 패널의 어느 부분을 클릭한 다음 휠 마우스를 돌리면 이것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레이아웃 씬이 있죠. 레이아웃 씬을 커서인데 보이죠. 레이아웃 씬을 클릭하고 타브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타임라인 패널, 트랜스폼 패널, 프로폴리스 패널, 아웃라인 패널 모두 다 없어집니다. 탑을 눌러보겠습니다. 다 없어지고 작업창만 커다랗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다시 탑을 클릭하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창을 열고 모든 것을 스탠다드로 돌려놓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스탠다드로 돌렸습니다. 이제 타임라인 패널에 여러가지 상세한 옵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실력을 기반으로 토안을 간단히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창에서 왼쪽 세로 눈금자가 있습니다. 세로 눈금자에 커서를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가이드라인 작업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50픽셀에 한 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선을 또 하나 유인해서 500픽셀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툴박스에서 사각 툴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에 작은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툴박스에서 선택 툴을 클릭하고 이 작은 사각형의 중심점이 가이드라인 안내선 위에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웃라인 패널에서 쉐입이 있죠. 이 사각형입니다. 쉐입 위에다가 커서를 넣고 1초 간격으로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한영 변환 키를 누르고 한글로 네모라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다시 툴박스에 와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하고 동그라미 툴을 한 개 스테이지에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택 툴을 클릭하고 동그라미 툴의 중심점이
가이드라인에 오도록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웃라인 패널에서 마찬가지로 이 쉐입에 커서를 넣고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글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글로 동그라미라고 쓰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의 옵션이 오브젝트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글씨가 너무 적죠. 노안을 위해서 좀 크게 해볼까요? 옵션에서 패널을 엽니다. 패널 메뉴를 그렇게 열어서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커졌죠? 또 더 크게 하려면 와이드를 클릭합니다. 또 더 크게 하려면 테일 높이를 높이겠습니다. 상당히 커졌죠? 커졌으면 여기서 이제 보면 사각형이 먼저 했는데 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나중에 했는데 위에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타임라인 패널에서나 아웃라인 패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개체를 올리면 제일 먼저 올린 것부터 두 번째 그 위로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한 것이 제일 위에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작성상 필요하면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에 동그라미를 아래로 내리고 싶으면 커서로 잡고 아래로 들어가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또 다 위로 올리고 싶으면 네모를 내리고 싶으면 내리면 되고 위에서 그래서 올리려면 또 위로 들어가서 올리면 순서를 이렇게 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액션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왼쪽에 있는 에이드 이펙트를 이거 타기 전에 앞에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씬1 라인에 보면 눈이 있죠. 자물통이 있고 아웃라인이 있는데 이 눈을 동그라미 라인 눈 부분에다가 커서를 클릭하면 눈을 감깁니다. 감기면 동그라미가 안 보이죠. 또 클릭하면 눈이 보입니다. 그럼 네모 안에 눈을 클릭하면 네모가 감겨버리죠.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죠. 이런 작용이 있고 그 옆에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를 동그라미 안에 자물쇠를 클릭했습니다. 잠궜습니다. 로크했습니다. 그러면 커서로 이 동그라미를 잡아도 잡히질 않습니다. 선택이 안 됩니다. 안 움직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물통 풀어주면 커서로 잡으면 잡히죠. 따라오죠. 이렇게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아웃라인만 보인다. 왜 흔적만 보인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라인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흔적만 보이죠. 아웃라인 바깥에 테두리만 보입니다. 네모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클릭하면 네모의 흔적만 나타나 어느 위치에 있다는 흔적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편리성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교대로 사용하면서 작품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작품 작성을 위해서 여기에 액션을 먼저 주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일단 놓았습니다. 왼쪽에 가서 Add 이펙트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Move 효과를 주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Move 효과 막대 이펙트 바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10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소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5프레임에서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다음에 하는 것은 이 네모도 네모 라인 5프레임에 커서를 넣습니다. 그 다음 우클릭을 하고 아래 대화창에서 무브를 줍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앞에서도 할 수도 있고 뒤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다. 또는 원프레임에서 해서도 5프레임까지 드래그 끌어 놓을 수도 있고 5프레임에 지금까지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 효과 막대 이펙트 바의 듀레이션이 10입니다. 이것을
30으로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 막대의 끝에 조절점을 커서로 잡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숫자가 변하죠. 12인데 이것이 30이 될 때까지 30 듀레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30으로 되었죠. 30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네모는 이번에 듀레이션을 100을 주려고 합니다. 10인데 끌어야죠. 이것을 끌어가지고 가니까 30까지 가니까 더 이상은 플레임 라인이 없어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 억지로 끌고 가면서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효과 막대 이펙트 바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하단에 이펙트 창이 열립니다. 여기 보면 무비가 있고 듀레이션이 3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30을 삭제를 하고 100을 써서 고쳐 넣고 그 위에 이펙트를 클릭하든지 엔터를 치면 이 듀레이션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보면 100으로 변했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효과 막대를 잡고 클릭하고 효과 막대의 끝에 보면 34프레임이죠. 34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면 플레이바가 생깁니다. 플레이바는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움직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레이바를 생성되게 한 다음 스테이지에 돌아와서 동그라미 2를 잡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것을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 500선에 중심점이 오도록 이렇게 끌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네모 효과 막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 바를 끌어당겨서 저 긴 효과 막대의 끝을 찾아갑니다. 끝을 찾아가면 104가 나왔죠. 104가 끝입니다. 이 부분에 플레임 라인에 커서를 클릭해서 플레이 바를 만들어 줍니다. 클릭하고 스테이지에 와서 네모 안을 도안을 커서로 잡고 Shift 키를 누른 대로 이것도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 500 픽셀의 중심점이 오도록 이렇게 끌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스크롤 바를 원상복귀하고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와 네모를 경주를 시키겠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500 픽셀까지 어느 것이 먼저 도착하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바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스테이지에서 보세요. 이동하지요. 이동하면 동그라미는 먼저 도착했는데 네모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나중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네모가 동그라미는 효과 막대가 짧죠. 짧으니까 먼저 도착하고 이것은 네모는 효과만이 기니까 저 끝에 있으니까 나중에 도착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착하고 저것은 한참 있다가 도착을 하죠.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면 듀레이션이 숫자가 적으면 빠르고 숫자가 많으면 동작이 느리다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것을 모두 딜리트 하겠습니다. 두 개를 드래그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도 잡고 가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없어집니다. 놔둬도 괜찮지만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혼돈되니까 없애고 이번에는 실물로 한 가지 예를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작용을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에서 임포트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 3개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커서로 잡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3번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3개의 사진이 동시에 스테이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겠습니다. 너무 크지요. 지금 이렇게 앙커도 이제 알았으니까 위쪽에 패널 메뉴를 열고
모두 스탠다드로 돌리겠습니다. 스탠다드로 돌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 아웃라인에서 보면 사진이 석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이지에서는 한 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위에 사진 3장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위에 사진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 다시 한번 한 코스 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3장이 올라왔을 때 타임라인 패널에서 3JPG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로 Shift를 누르고 아래 1JPG를 클릭하면 3개가 블럭 잡힙니다. 묶어지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위에 있는 3JPG 라인 1프레임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무브를 줘보겠습니다. 무브. 그럼 3개 다 동의 무브 효과 막대가 나타났죠. 근데 이것이 효과 막대가 3개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위에 것에 가려서 아래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지만 그럼 3JPG 라인에 눈을 한번 감겨 보겠습니다. 감기면 아래에 있는 사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눈을 감기면 그 아래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죠. 있는데 평소에 놓고 보면 제일 위에 것만 보입니다. 플레이 라인을 움직여 보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제일 위에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이게 하려면 가리지 않게 펼쳐주면 되겠죠. 이런 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효과 막대를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아무 곳이나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 바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면 이렇게 첫 번째 그림도 보이고 두 번째 그림도 보이고 세 번째 그림도 보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플레이 무비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사진이 3개가 다 이렇게 보이죠. 스톱.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 패널의 작용의 일부를 되게 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지우려고 하면 제일 아래의 그림에 이펙트가 잘못되어서 효과죠. 이것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펙트 효과 막대죠. 그러면 왼쪽에 보면 데일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펙트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이펙트가 아니고 개체를 목록을 지우려고 합니다. 제일 아래 걸 지우려고 하면 제일 아래 걸 클릭하면 이것이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를 삭제하려면 왼쪽에 보면 될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삭제할 때 삭제한 목록이 여기 이펙트가 되어 있으면 이펙트를 삭제하려고 하면 이쪽에 이펙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펙트를 삭제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될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을 때 클릭해 버리면 오브젝트가 삭제되면서 전체가 다 삭제되어 버립니다. 클릭해 보면 전체가 다 삭제되죠. 그래서 삭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삭제할 때는 이 무브 이펙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새 걸로 다른 효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펙트를 삭제하려고 하면 이쪽에도 이펙트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테일 이펙트. 이것을 클릭하면 이펙트만 삭제되고 오브젝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펙트는 여기서 우클릭해 가지고 다른 이펙트를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타임라인 패널의 구조와 기능 이런 것을 예제를 들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상세히 연구를 하면 이보다 더 아주 다양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